네, 코스닥 기업이죠.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최대 주주가 금성축산진흥으로 바뀌면서 수상한 전환사채 의혹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 예, 일단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올해 초에 이 경영권이 변동된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이죠. 이때 금성축산진흥이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전 최대 주주인 이재선 전 대표로부터 420만 주를 약 120억 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때 금성축산진흥은 이 혼자 인수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등과 함께 이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이때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전체 주식 중에서 총 180억 원 중에서 120억은 이 금성축산진흥이 인수했고요. 그 외 대부업체인 K1홀딩스와 K1 컨설팅 앤 대부가 약 60억 원의 나머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래 자체까지는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가 이제 몰래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어떻게 네. 뭐 구조가 만들어져 있길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예, 이 K1홀딩스와 이 K1 컨설팅 앤 대부가 각 이 4.68씩을 퍼센트씩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는 5% 이상을 취득하면 이 주요 공시를 하게 되는데 5%를 가까스로 안 넘겼네요. 예, 가까스로 안 넘겼기 때문에 이 대량 보유의 상황 보고 의무 공시를 피해갔고요. 이 의무 공시를 피해가면서 이 10%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에 아무 때나 팔아도 이 전혀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팔아도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자본시장법상 네. 5% 미만은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최대 주주로 또 등단이 된 그 금성축산진흥은 어떤 네. 회사인가요? 이 금성축산진흥은 1949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1949년이요? 예, 맞습니다. 벌써 되게 오래된 70년이 회사, 넘은 예, 회사네. 오래된 회사인데요. 이 축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조종수 전 대표가 과거부터 쭉 이끌다가 지난해 9월부터 황운 대표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이 최대 주주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도 26%를 보유한 이 조 전 대표인데요. 이 금성축산은 자체의 현금 창출 능력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6월 결산에 매출액 9억 원, 그리고 순손실 3천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3년간의 매출도 대부분 이 9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성축산진흥이 그러면 이번에 그 자체 자금으로 인수를 한 건가요? 차입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차입을 했는데요. 네. 이 금성축산진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수대금이 전부 이 차입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금성축산진흥은 이 서울 명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네. 이 부동산은 1954년부터 이 금성축산진흥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또 담보를 제공을 해서 돈을 빌려서 시비를 샀다. 네, 뭐 사실 그것도 불법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전액 그 차입을 할 정도로 이 회사의 시비가 투자 가치가 있었던 회사인가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의혹입니다.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로 들러설 때 네. 자기 자본은 하나도 들지 않고 전부 다 차입한 것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그럼 변동 공시도 네, 나왔네. 공시도 했고 최대 주주 변경 공시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자본 네. 차입 경영이 아니냐, 기업 사냥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뭐 무자본 기업 인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금 없이 전액 차입을 해서 인수를 했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운 대표 어떤 네. 분인가요? 금성축산진흥에 이번에 바뀐? 예, 이 황운 대표는 방위산업업체인 은산기업과 이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임팩트 등을 경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초우량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경력을 살펴보면 이 은산기업 자체가 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약 25억 원에 불과한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도 약 13억에서 20억 원대로 이 역시 현금 창출 능력이 크지 않은데요. 다른 바이오 임팩트라는 회사도 지난해 6월 달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네. 이 제주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뭐 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성축산진흥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인수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회사를? 예, 그 부분도 이제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한 12거래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더더욱 그 주주들의 의혹을 사고 있네? 예, 지난 3월 25일에 이 12거래를 인수한 주체는 CI LTD라는 법인입니다. 네. 이 CI LTD가 제3회차 12 사채를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요. 이 전환사채 액면가가 168억 원이고 이를 인수했을 때 인수가액은 10%의 프리미엄을 붙인 총 185억 원이었습니다. 전환가액은 1,433원인데 이 10%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주당 1,576원에 사들였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에 표시된 시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에서 2번에 표시된 시점인 이 CB를 인수한 지 약 열흘 후인 4월 5일 날 이 보유한 CB를 모두 14명의 개인에게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매각한 가격이 이 인수했던 가격 그대로 1,576원이었던 거죠.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주가가 이 매입을 한 직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오르고 4월 5일 기준으로 2,500원을 이미 넘었는데도 그냥 단순히 1,576원의 사온 가격 그대로 이 매각을 한 겁니다. 약 58%의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CILTD가 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매각한 점이 이 의아한 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CILTD가 어떤 회사인지 네. 우리가 또 궁금증을 안 가져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또 금성축산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죠? 예, 그 살펴보면 이 CILTD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이 최대 주주인 금성축산진흥과 관계가 깊은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CILTD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찬수 대표가 1인 이사로 있는 기업인데요. 이 박찬수 대표는 투자회사 블랙키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성축산진흥과는 최근에 회생 절차를 밟은 한프라는 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이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 업무 집행 사원을 이 블랙힐이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자를 이 금성축산진흥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인데요. 이 CILTD가 10일을 매입할 때도 이 계약금을 이 18억 원가량을 금성축산진흥으로부터 빌려서 산 겁니다. 네. 이때 18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당시에 뭐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하게 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이 부분도 의혹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그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CB가 상당히 낮은 가격에 발행이 돼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로 이제 전환 주식으로 네. 전환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12 물량을 전부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매각을 했죠. 네. 그럼 이 개인들은 이 12를 갖고 다시 또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전환 사채라는 게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채인데요. 이 전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전환한 주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12는 이제 개인들에게 넘어간 후에 4월 8일 날 모두 전환 청구가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표시된 3번 시점인데요. 기존의 발행 주식수의 4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 이 시장에 모두가 풀리게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환되는 주식이 상장일이 이제 4월 28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략 7천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때 10일을 매입한 개인들이 전환 청구를 해서 이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면 상장 직후에만 팔았어도 이 차익이 152억 원이고요. 고점에서 매각했다면 약 7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700억이요? 예. 발행가가 얼마였다고? 1,500. 발행가가 1,576원에 지금 인수를 시세가 했고 얼마죠? 그 전환가액은 1,433원입니다. 전환가가 더 낮아요? 네, 전환가가 더 낮습니다. 전환가가 낮고 예,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시세가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000원이요? 예. 무려 6배, 네, 5배의 캐피탈 게인을 봤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정마다 보면 아직까지 뭐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없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좀 의혹이 많이 네. 짚어지는 부분인데 회사 네.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회사 측에서는 이 CILTD의 박찬수 대표가 이 투자사인 블랙힐 대표를 겸유했다는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12인수자인 이 대부분의 개인들은 대주주의 지인도 아니고 네. 단순한 개인 투자자다, 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공시를 했지만 이 CILTD는 전혀 관여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12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금성축산진흥이 무차입, 무자본 회사 인수를 했고 네. 10일은 저가에 발행이 됐고 네. 이미 주식 전환을 해서 상당히 많은 캐피탈 게인을 개인들이 봤다. 네.
이런 퍼즐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 풍물레에 대해서 앞으로 돋보기를 네. 들여다보고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걸로. 네, 충분히 이제 예. 볼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런 기업들도 또 개민 투자자들이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간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밀착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바이오 로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밀착 취재 네. 계속 좀 예의주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